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2살 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의붓 어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학대가 아닌 훈육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것과 달리 울먹이면서 사죄한 건데요. 그런데 아이가 숨진 구체적인 정황이나 법적 책임과 관련한 질문에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현재 의붓 어머니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부는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보도에 이화영 기자입니다. 모자에 마스크까지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난 계모. 12살 의붓 아들을 9개월 동안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학대가 아닌 훈육 목적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울먹이면서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잘하고 학교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는지, 아이가 어떻게 숨졌는지 등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나 정황과 관련한 물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전날 계모에 대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혐의를 받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상습학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학대가 이어지면 숨질 수 있다는 걸 예견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모는 지난해 중순부터 아이를 지속해 때렸고 피멍이 생기는 등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친부 역시 지난해 1년 동안 수시로 아들을 폭행해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번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왜 안 때렸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왜 아이 때렸습니까? 이들에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행위인 교육방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부모의 학대로 고통받던 12살 아이는 작고 마른 몸에 온통 멍을 하는 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최대 고민거리 역시 육아 부담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양육 부담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민간 영역의 아이 돌보미들을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아이 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공공 지원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을 가진 젊은 부부들의 최대 고민거리는 매일같이 어린 자녀를 누군가의 손에 맡기는 일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남녀 직장인들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돌봄 선생님 퇴근 시간까지도 제가 못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게 가장 힘들죠. 여성의 경우에는 양육 부담이 경력 단절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 민간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공급이 많은 민간 돌봄의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기관 등록제와 돌봄이 국가 자격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2024년부터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 등 자격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도 운영하겠습니다. 민간 기관의 등록 등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면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돌봄의 경우 각종 돌발 상황으로 발생하는 양육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올 하반기 시범 운영하고 아이 돌봄 통합 지원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시장도 침체에 빠지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사고가 급증하고 있죠.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갚아준 전세 보증금이 넉 달째 월 1,000억 원 이상입니다. 이런 흐름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인데요. 올해 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줄 보증금이 최대 2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와 재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지난달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은 1,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전세값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집주인이 떨어진 만큼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한 탓입니다. 증가 속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허그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은 지난해 7월 564억 원에서 6개월 연속 증가하며 3배 규모가 됐습니다. 이 흐름이면 올해 연간 대위 변제액이 2조 원을 넘을 것이란 우려마저 나옵니다. 대위 변제액은 향후 집 경매 등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다지만 전세보증사고 증가세가 2, 3년 계속된다면 허그의 보증 능력도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보증보험 상품이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 투입 등을 통해 허그 자본의 건전성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의 가격 추이에 따라 가지고 이 전세 사기 피해 또는 깡통 전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는 금융당국과 이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일단 어느 정도는 상당히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 개정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국회에선 최근 허그의 보증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 자본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2월 임시국회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SM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SM의 새 이사진 명단을 내놓은 날 이성수 SM 공동대표가 이수만 씨의 탈세 의혹 등을 공개하며 맹공에 나선 건데요.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씨의 처조카이자 이수만 씨가 SM 지분을 하이브에 넘기면서 급격히 입지가 좁아진 인물입니다. 또 SM 소속 걸그룹 에스파의 컴백 지연을 두고 이수만 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신세롬 기자입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자신의 지분을 하이브에 넘겨 급격히 입지가 좁아진 이성수 현 SM 공동대표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수만의 처조카인 이 대표는 유튜브 성명 발표를 통해 이수만의 역외 탈세 의혹 등을 폭로하고 추가 발표도 예고했습니다. 우선 이수만이 홍콩에 설립한 개인 회사를 통해 매출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계약 당시 하이브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실질에 맞지 않는 거래 구조를 통해 홍콩의 CTP로 수익이 기속되게 하는 것, 전형적인 역외 탈세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위법 요소를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인한 것일까요? 또 이 대표는 이수만이 멀티 제작센터를 기본으로 한 조직 개편을 막고 경영진을 회유했다며 녹취록도 공개했습니다. 근데 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없어도 된다 그러는 애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아주 심플한 게임이라고 이게. 하이브 측은 기존에 체결된 채권 채무 거래 관계는 3개월 내 완전히 해소된다며 이수만과의 연결고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수만의 나무 심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소속 걸그룹 에스파의 컴백이 밀렸다고도 폭로했습니다. 한편 하이브는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등 7인을 사내외 이사 후보로 제안하며 경영권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SM 고유 색채를 발전시키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분야 후보는 추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브 측의 후보 제안으로 다음 달 열릴 주주총회에서 SM 현 경영진과의 표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제격돌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반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나토 30개국 국방장관 역시 이번 봄을 전쟁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주력 전차 등 장비 지원에 속도를 내자고 결의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에도 살상 무기를 포함한 군사 원조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1주년을 전후한 올 봄, 우크라이나가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이때를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을 적기라고 보고 무기 체계와 운용 능력 전달에 매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goal is to make sure that we give Ukraine additional capabilities so that they can be not only be marginally successful, they can be decisive
on the battlefield in their upcoming offensive. 최근 러시아가 공중전으로 전환하며 대공습을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싸워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30개국 국방장관 역시 이번 봄을 전쟁의 중대 분기점으로 보고 주력 전차 등 장비 지원에 속도를 내자고 결의했습니다. 나토 당국자는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에 살상 무기를 포함한 군사 원조에 동참할 것을 계속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15조 원 규모의 금수 조처를 골자로 한 추가 제재안을 내놨습니다. 전투기, 드론 부품 등 러시아가 전쟁에서 활용하는 사실상 모든 핵심 부품의 조달 통로를 차단하는 내용입니다. With this, we have banned all tech products found on the battlefield, and we will make sure that they don't find other ways to get there.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 이란, 북한 등 러시아를 돕는 나라들에 러시아가 패배하면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